형님. 먼저 찍고 계셨구나. 먼저 인사부터 드려야겠네. 대표님들 안녕하세요. 저 빌딩 한박남매 옹팀장입니다. 형님 오늘 어디 가세요? 오늘은 성수동을 가려고 하는데, 성수동이 워낙 지금 핫플이 많잖아요. 서울숲 기준에 이제 좌측 서울숲이랑 붙어있는 라인을 가서 팔린 사례, 최근 뉴스랑 그 다음에 호재도 보고, 그 다음에 주요 투자해야 하는 곳 어딘지도 한번 살펴보면서 성수동 서울숲 역 기준 왼쪽을 좀 살펴보시죠. 근데 어느 때는 택시 타고 어느 때는 대중교통 타고 가잖아요. 오늘 이렇게 택시 탔는데 매번 이렇게 바꿔서 가는 이유가 있나요? 바쁠 때 택시 타는 경우도 있는데, 건물을 갈 때 자가용을 이용하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정보값이 좀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은 대중교통을 타면은 도보에서 어느 정도 거리네, 그 다음에 대중교통을 타고 가면은 어떤 건물을 갔을 때 이렇게 진입이 한 번에 되네, 뭐 이런 정보값이 있어요. 그래서 건물을 갈 때 여러 루트로 좀 가려고 좀 하고 있어요. 요즘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다시 설정이 돼서 이게 좀 이슈가 있던데, 이거에 대해서 혹시 얘기 좀 해줄 수 있나요? 그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고 하면은 한마디로 관할구청에 거래를 할 때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실수요자를 좀 가리겠다는 얘기거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2020년에 서울에 이제 노른자 땅인 강남이랑 그 다음에 송파 등 이제 주요 지역에 이제 설정이 됐어요. 근데 이제 이번 경기 침체랑 이제 부동산 뭐 시장 악화로 해제를 하기로 한 거죠. 근데 당연히 이제 해제하자마자 2020년에 설정한 거였으니까 5년 만에 이제 해제를 한 거니까 그 수요가 이제 한 번에 폭발을 빵 한 거죠. 그래서 서울시도 해제해놓고 이렇게 갑자기 많이 팔리나? 이러면서 이제 좀 놀란 거죠. 그래서 부랴부랴 한 달 만에 다시 지금 설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본처럼 버블이 쌓이고 쌓여서 한 번에 이제 터지는 거를 방지하는 것까지는 공감이 돼요. 어떤 정책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지 공감은 되는데, 너무 정책이 해제했다가 설정했다가 해제했다가 설정했다 이렇게 너무 갈팡질팡 한 달 만에 그러면은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나 아니면 국민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불안함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사유재산을 제한하는 거잖아요, 법으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인식도 많아요. 7월에 DSR 3단계가 이제 실행을 하거든요. 그거랑 같이 해제를 했으면은 어땠을까? 좀 충격이 그러면 완화돼서 좀 됐을 텐데,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사실. 서울숲 도착했습니다. 서울숲 자주 오세요? 올해는 처음이에요. 올해는 처음이에요? 저는 맨날 항상 성수동 이렇게 건물 보러 오면은 항상 서울숲 들렸다 가요. 이 서울 한복판에서 숲이 이렇게 잘 가까워진 데가 없다 보니까 힐링 좀 하고 가고요. 서울숲역이 2012년에 개통이 됐거든요. 일단 이쪽을 지나다니는 버스 노선도 되게 많아서 지하철, 그 다음에 버스를 이용해서 이제 사방으로 교통이 좀 편하고, 그 다음에 서울숲역이니까 서울숲도 가까워서 자연환경을 즐기기도 이제 좋습니다. 성수동에 있다 보니까 이제 핫플레이스도 워낙 가까워서 디저트이신 분들이 이제 좋아하기도 하고, 상업시설도 개발이 많이 돼 있어가지고 문화, 예술, 쇼핑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됐습니다. 수원이 근데 저기 건너편에 구형 펜스 쳐져 있는 거는 뭐예요? 네. 이름 써져 있네요. 구형그룹에서 가지고 있는 거고요. 2009년에 대지 한 5,700평 정도를 3,700억에 매입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 5성급 관광 호텔이랑 레지던스, 그 다음에 다목적 공연장으로 지하 8층, 이제 지상 48층으로 이제 신축할 예정이고, 3개동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27년에서 28년에 완공 목표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어요. 완공이 되면은 갤러리아 포레랑 그리고 아크로 서울, 그 다음에 부영 호텔까지 해서 뭐 여기 서울숲역 바로 옆에 이제 3개가 딱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파급 효과 때문에 더 성수동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뭐 큰 호텔 중에 하나입니다. 이 옆에 건너편에 이 흰색 건물은 이건 뭐예요? 이 건물이요? 화장품 회사 그 클리오라고 타옥이고요. 쪽 화장품 좀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예요. 클리오가 2015년에 세계필지 299평을 170억에 매입을 해가지고요. 2019년에 연면적 2100평으로 신축을 했습니다. 딱 봐도 좀 디자인이 많이 된 건물이고, 모든 층에 이제 테라스를 두는 설계를 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설계가 많이 들어간 건물 같은 경우에는 신축할 때 사실 좀 기간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공사만 2년 정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년 동안 공사 들인 만큼 좀 시간을 많이 들였잖아요. 2020년에 서울시 건축 대상을 받은 건물이고, 사실
사실 저도 성수동 많이 왔는데 오며 가며 볼 때 이 건물밖에 안 보여요. 좀 너무 예뻐가지고. 근데 준공업 지역에 있으면은 최대 지금 400%잖아요, 피디님. 근데 이제 400%라고 하면은 대충 한 10층 정도 돼요. 근데 이 건물은 10층 이상 됐어요. 그게 어떻게 좀 가능할까요? 잘 모르겠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파격적이게 지상층에 주차장을 넣었어요. 주차장을 넣으면은 용적률이 안 잡히거든요. 그래서 용적률이 안 잡혀서 용적률 남은 만큼 위로 올린 거죠. 그래서 원래는 10층밖에 못 지을 건물인데 4개 층을 더 올려서 14층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14층에 또 카페를 만드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서울숲도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한강도 보이는 그런 이제 건물로 만든 거죠. 그래서 14층 뭐 사진 지금 넣어드리겠지만 엄청 뷰가 이뻐요. 저도 올라가서 좀 보고 싶은데 초대가 어렵겠죠? 네. 그래서 클리오 사업 같은 경우에는 투자도 좀 적절하게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건축도 되게 멋있게 했던 진짜 성공적인 투자의 정석 같은 건물입니다. 그래도 강가라서 바람이 엄청 부네요. 피디님 여기 아뜰리에 길이에요, 성수동. 근데 아뜰리에 길이 무슨 의미예요? 카페랑 갤러리랑 공방 같이 뭐 이런 게 모여가지고 형성된 길이거든요. 원래 1980년부터 1990년대에 빨간 벽돌 주택가가 여기가 밀집 지역이었거든요. 그 모습이 뭐 서울 주거 기본적인 모습이었는데 그 뒤로 이제 예술가나 디자이너 분들이 이제 하나둘씩 이제 모이면서 길을 형성을 하게 됐고 작업실이 영어로 아뜰리에잖아요. 작업실들이 많이 모이면서 현재 이제 길 이름을 형성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성동구청에서 지금 여기 길을 붉은 벽돌 마을 조성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는데요. 그래서 외장을 붉은 벽돌로 하면은 용적률 완화 최대 36%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붉은 벽돌 그 지원센터에서 여러 가지 건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해준다고 해요. 네. 이쪽 주변에 네. 카페가 좀 많잖아요. 임대료 보통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보통 평당 한 12만 원에서 한 36만 원까지도 돼요. 근데 사실 평당 36만 원이면은 웬만한 강남 임대료보다도 엄청 높은 거거든요. 그만큼 이쪽이 지금 되게 고급화가 되어 있고 임대료 수준이 엄청 높다. 뭐 한편으로는 좀 너무 올라가가지고 좀 경계를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팝업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요즘에 들어가 있는 것도 봤잖아요. 단기간에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뭐 부르는 게 좀 갑인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10일에 연면적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7천만 원, 8천만 원 내고서는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건물주분들이 임대를 안 놓고 10일에 뭐 7천, 8천 받으니까 팝업만 놓으려고 그냥 공실 상태로 놓은 건물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피디님, 요 건물 있잖아요. 요 건물인데 요 건물이 이번 년 2월에 59억 5천에 거래가 됐거든요. 59억 5천이요? 여기 도로가 4m인데도 1억 3천이에요. 뭐 아뜰리에 길에서 바로 들어오긴 하는데 1억 3천에 일단 팔렸다는 상징적인 사례고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좀 충격적인 거는 지하랑 그 위쪽에 임차가 이제 나가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도 평당 1억 3천에 팔렸다. 이게 지금 최근 사례니까 얼마나 여기 아뜰리에 길을 뭐 사람들이 수요가 많은지 좀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뒤에 그 하얀색 건물이 69억 5천 작년 10월에 평당 1억 1천에 거래가 됐거든요. 아까 맨 처음 봤던 사례랑은 다르게 이 건물은 주택 상태로 팔렸어요. 주택 상태로 팔리면은 이제 매수자분이 이제 취등록세 중과를 맞기 때문에 조금 매도인이 받고 싶은 금액을 다 못 받아요. 왜냐면은 취등록세 중과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만큼 깎아줘야 뭐 살 사람도 적고 그 부분만큼 깎아줘야 이제 매수인분이 살 수가 있어가지고요. 1억 1천이면은 좀 저렴하게 팔린 것 같아요. 선생님 여기가 아뜰리에 길 메인길인데 이쪽에 이 건물이 작년에 63억 평당 1억 9천에 팔렸어요. 1억 9천에 이제 아뜰리에 길 메인이 팔린구나 하는 좀 상징적인 사례였고 원래는 화장품 업체가 좀 입점해 있어가지고 수익률이 매매가 기준에 한 4% 정도 나오는 건물이었거든요. 근데 매각 시점에 맞춰서 화장품 업체가 나가기로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가 들어오나 했더니 사진관 같은 업체가 좀 들어온 것 같고 임대료는 얼마에 들어와 있는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그래서 일단 되게 상징적인 사례고 일단 1.9억을 받았으니까 요 라인에 이제 다 1.9억 이상은 받아야겠다 아마 하실 것 같아요. 메인길에서 들어왔는데 여기가 이면인데 서울숲이랑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건물인데 이 건물이 작년에 55억 8천 평당 1억 2천에 매각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카페가 입점해 있고 여기가 이제 서울숲인데 서울숲에서 이제 바로 보이고 카페에서도 이제 바로 서울숲이 영구 조망이 이제 가능한 건물이죠. 그래서 위치가 너무 좋죠. 그래서 지금 아뜰리에 길 주변에 팔린 걸 좀 봤는데 아뜰리에 길 메인이 이제 1억 9천에 팔리고 그 다음에 위아래로는 뭐 1억 1천에서 1억 이제 3천까지 팔리고
있네요. 이 건물이 배우 원빈 씨 건물이거든요. 2014년에 지금 21억에 매입을 했고요. 그 당시에는 진짜 아무것도 없었는데 원빈 씨가 작품을 선정할 때도 되게 신중하게 선정한다고 들었어요. 그만큼 매입하셨을 때 아무것도 없지만 신중하게 주변을 많이 알아보신 것 같고 잘 매입을 하신 것 같아요. 확신을 가지고 1층부터 3층까지는 뭐 근생이랑 사무실로 사용을 하고 있고 4층을 아마 원빈 씨 소속사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 건물이 총 3개가 있는데 지금 성수동 본 건물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삼성동의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다음에 이나영 씨랑 이제 공동 소유를 갖고 있는 청담동의 그 건물까지 총 3개를 가지고 있는 부자세요. 투자도 잘하시고 연기도 참 잘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 뒤에 있는 건물이 그 이승엽 씨 건물이거든요. 2009년에 293억, 평당 9,500만 원에 매입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원빈 씨보다도 한 5년 더 빨리 매입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진짜 더더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입할 당시에 성수동을 왜 사냐? 왜냐면 강남 저렴했던 대로변보다도 조금 더 비쌌어요. 그래서 강남 싼 대로변도 있는데 왜 성수동을 사냐? 뭐 이런 이슈도 있었고, 그다음에 성수동에 잘 몰랐으니까 여러 이야기가 많았는데 지금은 성수동도 워낙 좋아졌으니까 1,000억 간다, 몇백억 간다, 뭐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했는데 사실 그거는 막 되게 결과론적인 얘기인 것 같고, 그 당시에 이승엽 씨가 293억을 쓸 수 있는 능력, 실행력이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건물이 총 대지는 중주거 지역에 있고, 대지는 총 447평이고, 그 다음에 연면적이 2,900평 되는 대형 건물이에요. 그래서 지금 UFC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임차에 있는 사무실 업종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임대료 나오면은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여기가 그 이승엽 씨 건물 뒤에 있는 라인인데요. 여기 도로가 이제 양방향 통행도 가능하고 여기가 중주거 지역이에요. 성수동 매입을 검토하시는 분들이 여기를 좀 주목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여기 왔고, 여기 바로 건너편에 지금 아파트 재건축이 돼서 한 1,300세대로 이제 들어오기로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배우세도 생기고, 그다음에 중주거고, 그다음에 주변에 지금 호재도 많고 많이 팔리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검토하시면은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피디님, 서울숲 들어왔습니다. 지금 서울숲 밖에 그 매각사례만 보다가 여기 들어왔는데, 서울숲은 항상 오면은 나무도 있고 해서 되게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요. 서울숲은 원래 임금님 원래 사냥터였어요, 옛날에는. 그리고서는 이제 1908년에는 상수원 이렇게 이제 사용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경마장, 그 다음에 뭐 골프장, 2002년부터 이제 시민을 위한 숲을 좀 조성을 하자 이렇게 이제 계획을 세우고, 이제 2005년에 총 14만 5,500평 해서 이제 서울숲으로 이제 개장을 했죠. 그래서 개장을 한 이후에는 뭐 생태, 문화, 예술 뭐 이렇게 종합적으로 서울 시민분들한테 이제 휴식을 주는 테마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피디님, 저쪽에 펜스 쳐져 있는 게 3표 레미콘 부지거든요. 그래서 원래 개발 얘기가 엄청 있다가 23년에 사전 협상을 마치고 2005년에 이제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를 했고요. 2026년 착공을 목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주된 사업 내용은 지하 9층, 그 다음에 지상 77층 두 동으로 이제 건설할 예정이고, 복합시설과 이제 전망대를 설치해서 랜드마크를 좀 건설한다는 내용이고요. 저희가 지금 레미콘 부지잖아요. 이제 여기 신축을 하고 여기가 이제 서울숲인데, 여기 사이 지금 도로가 있는데 여기를 보행로를 만들어서 서울숲을 좀 확대하겠다 이런 계획까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피디님, 오늘 서울숲 왼쪽 같이 살펴봤는데 좀 어떠세요? 여기 처음 와봤거든요. 이쪽 좌측편은 처음 보는데 구경 덕분에 잘했어요. 아주. 그래서 원래 성수동 뭐 호재나 아니면 투자할 지역 하면은 오른쪽이 이제 중공업 지역을 많이 보거든요. 근데 왼쪽도 개발 호재도 많고 거래도 많이 됐어요. 그리고 상권도 많이 퍼져 있고, 만약에 성수동인데 용적률이 2종이라서 좀 아쉽다 하면은 아까 우리가 봤던 이승엽 씨 건물 뒤에 있는 준주거 지역에 좀 좋은 물건 나오면 투자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다른 지역 소개할 때 또 함께 같이 해요.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